안녕하십니까,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한글 도형 넣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 수식 편집기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4번 출력 형태가 똑같이 도형들을 배치를 하고 꾸며서 넣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의외로 점수가 큰 반면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최대한 빨리 한다면은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단 이제 조심할 것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은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시험에 앞서 수험자용을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 넣고 확인 누르시고 맞는 거 확인하시고 다시 정보들 확실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요. 시험지 나눠주시면 받고 기다리시면 화면이 돌아올 거고요. 자, 자기가 치시는 버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한글 2020에 대해서 하니까 들어가신 다음에 자, 새 문서를 여시고 자, 먼저 파일에 저장하기 가서 내 PC의 문서에 아니면 내 PC의 폴더에 문서로 가시면 된다. 그죠? 자, 이건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ITQ 폴더 안에 자, 요 경로 안에 파일 이름을 본인의 수험번호 그리고 본인의 이름 자, 이렇게 본인의 이름까지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저는 전에 연습했던 것들이 있어서 덮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송 프로그램을 띄워서 그죠? 한번 답안 전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저장된 게 서버 컨트롤 할 거고요. 닫기로. 다음에는 작성을 하시고 꼭 저장 버튼 누르시고 답안 전송 또 하시고 답안 전송. 감독관님이 한 10분마다 전송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누구 전송 안 됐네요. 전송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또 하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자,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F7번. 바로 F7번 누르신 다음에 편집 용지 가신 다음에 Alt T. 이건 기본입니다. 나중에 워드 1급을 치실 때 이제 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 실기도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자, 10을 넣으시고 10 탭 11 탭 11 10 엔터 바로 칩니다. 그죠? 자, 바로 1점. 자, 4번 정도 띄우시고 2점 한 두세 번 띄우시고 자, Alt Shift Enter 페이지를 나눌 건데 구역 나누기로 할 겁니다. 그리고 3점 4점 Alt Shift Enter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1번 스타일 넣고 2번 표 차트 하셨고 자, 이제 3번 우리 수식 편집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4번 자, 도형을 넣을 겁니다. 그죠? 자, 도형을 넣을 건데 자, 보시면 문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먼저 보셔야 할 게 먼저 넣어야 될 도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같은 걸 잘라서 먼저 놓고 그 외에 다른 종이를 또 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작업한 종이가 밑에 깔리고 그 다음에 잘라서 올린 종이가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런 방법으로 먼저 작업한 우리가 도형들은 맨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순서가 맨 밑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만들고 원이나 뭐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위에 얹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밑에 부분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자, 순서가 위쪽으로 먼저 올라온다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게 요겁니다. 그죠? 잘 보시면 여기 올라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여기 2번이죠. 그죠? 여기 첫 번째 깔렸고 두 번째 깔렸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깔렸고 그죠? 여기 세 번째고 자, 요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얘 세 개는 그죠? 얘가 먼저 깔려도 되고 얘가 먼저 깔려도 되고 얘가 먼저 깔려도 상관없습니다. 단 요거보다는 두 번째 도형보다는 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사각형, 얘 큰 사각형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들고요. 둥근 모양 사각형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반음 모양 글상자죠. 이것도 만들어서 위에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이걸 해도 됩니다.
자, 순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게 맨 밑에 뭐가 들어갔느냐를 보고 그걸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만들 거고 얘 3번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4나 5 얘 중에 하나를 먼저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다시 얘들 올라오고 또 요거 위에 얘가 올라오면 얘가 또 마지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것들을 먼저 다 한 다음에 아래쪽하고 똑같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서 3개를 2개를 더 넣으면 됩니다. 자, 기본 순서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순서를 잘못했다면 이제 순서 바꾸기로 내가 다시 종이를 빼서 위로 올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얘가 만약에 맨 밑에 만들었다 그러면 다시 얘를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죠? 빼서 올려가지고 위쪽으로 순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 방법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쓰면 되는 거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작업해야 될 게 자, 지금 여기서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 주황색으로 된. 자, 여러분은 시험지를 받으면 칼라가 아닙니다. 칼라가 아니고 흑백으로 된 시험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칼라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의의 색을 넣어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하얀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을 넣어라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맞출 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 색이나 그냥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는 흰색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색과 똑같은 색이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쉬운 색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임의의 색은 임의로 넣으시면 되고, 자, 정해진 색들은 꼭 정해진 색을 넣어야 됩니다. 면색은 하얀색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넣어야 되고, 그죠? 자, 여기도 면색은 색이 없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글 상자가 색을 안 넣는단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다른 것도 색이 없죠. 그죠? 여기도 색이 없고, 여기도 색이 없죠. 그럼 여러분이 임의의 색을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단 색을 넣을 때 여기에 흰색을 넣을 거니까 흰색하고 같이 겹치면 안 된, 즉 흰색이 아닌 색을 넣어야 된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요 뒤에 사각형과 요 사각형들도 같은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다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도 서로 다른 색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대비가 되기 때문에, 뭐 색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도 뭐 여는 노란색 넣고 여도 노란색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그게 간접 요인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되지만 우리가 이왕 도형을 만들 거면 색을 다르게 대비를 주는 게 좋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요도 이제 빨간색이라고 이런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얘 색은 빨간색을 주면 안 되겠죠. 그죠? 서로 겹치는 색이 되니까. 자,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라가, 시험지가 칼라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만들어야 될 게 뭔가요? 자, 4번에 가서 3번까지 하고 4번에 할 건데요. 자, 먼저 위치를 잡으실 때, 자,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위치가 이게 실제 시험지, 내가 지금 A4 용지라고 보시고요. 그죠? A4 용지에 지금 3번을 했고 4번이 요점 위치가 잡히겠죠. 그죠? 여기점에 우리가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그죠? 여기점에. 그죠? 그래서 먼저 넣어야 될 게 얘니까 얘를 요점에 잡아야 되겠죠. 그죠? 위치를 여기점 잡으셔야만이, 자, 나머지 위에 배치를 했을 때 이 공간을 침범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 위치를 잘 보시고, 우리가 위치를 먼저 맨 먼저 잡는 요 도형을 크기를 잘 활용하셔서 여기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요 사각형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걸 넣는 겁니다. 그럼 입력에 가시면 돼요. 그죠? 입력에 가시면 여기 도형들이 다 나오죠. 그죠? 자, 요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도형들을 활용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또는 아까 보였던 편집 부분에서, 여기 편집 부분에서 보시면 도형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 도형을 눌러서 또 여기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찾아서 또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 우리 자주 쓰는 거는 굳이 다른 그리기 조각 안 가더라도 여기 글상에부터 해서, 자, 직사각형, 원형 다 여기 다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찾아 넣으셔도 되고, 새로운 거 넣는 입력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넣으셔도 됩니다. 뭐 저는 요 입력에서 넣는 걸 권해드려요. 여기는 자꾸 이제 몇 번씩 눌러야 되지만 여기는 항상 떠 있기 때문에 요 입력에서 바로 놓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각형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죠? 사각형 입력을 하겠다 넣고, 자, 요 맨 먼저 넣어야 될 요 큰 직사각형을 선택할 겁니다. 적당한 크기로 잡으시면 돼요. 적당한 크기로 잡습니다. 자, 뭐 이렇게 크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먼저 적당한 크기 대충 잡습니다. 적당한 크기 대충 이렇게 마우스로 잡고요. 자,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10에 75다 그러면 개체 속성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개체 속성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 P 누르셔도 돼요.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가셔도 되고, 자, 단축키 P가 있네요. 선택이 되어 있다면 P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도 바로 또 가죠. 자, 그랬으면 요거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 더블 클릭, 따닥. 자, 더블 클릭 하시면 바로 개체 속성이 들어가니까 더블 클릭 들어가세요. 그리고 바로 기본에 가 있으니까, 자, 탭키만 눌러서 이 크기 부분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크기, 너비, 높이가 있죠. 그죠? 자, 여기도 너비, 높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요거는 사각형 부분이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글상자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셔야 될 크기는 요거죠. 그죠? 요거. 그래서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자, 탭키를 눌러서 뭡니까? 110에, 자, 탭, 그 다음에 75라고 입력합니다. 자, 다른 거 없습니다. 면색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시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색을 하나 줘야 됩니다. 왜? 여기 흰색이니까. 지금 우리 여기도 흰색이죠. 그죠? 자, 그래서 아무 주라는 말이 없지만 채우기에 가서요. 자, 색을, 면색을 내가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일반적인 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 제외한 나머지 색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기본 색들을 제외한 나머지 색을 하시면 서로 같이 겹칠 일이 없으니까. 그죠? 자,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설정 되시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적당한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자, 크기가 변경됐을 테니까. 그죠? 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거. 자, 얘는 끝났고요. 자, 요 뒤에 도형. 요거 화살표 잘 찾으셔야 되겠죠? 자, 찾아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요 부분이죠. 그죠? 50에 70으로 넣고 다른 것도 설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50에 70으로 넣을 겁니다. 사각형. 자, 그런데 여기서 사각형을 찾으실 때 대부분 또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둥근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이 둥근 모양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실제 둥근 모양 사각형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각형을 넣고 나중에 이 모서리 부분을 변경을 할 겁니다. 됐나요? 이 부분을 내가 공률을 지정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나중에 요렇게 변경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각형 선택하시고 대충 위치를 잡습니다. 사각형 선택하시고 대충 위치를 잡고 놓고요. 자, 더블 클릭이죠. P 마우스 오른쪽 속성 또는 P 더블 클릭. 자, 기본에 갈 겁니다. 탭키를 눌러서 크기를 지정합니다. 50에 70. 자, 나오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색도 없고 하지만 색을 줘야 된다 했죠. 그죠? 자, 색을 줄 겁니다. 자, 눌러서 아래쪽하고 겹치는 색이 아닌 아무 색이나 선택합니다. 됐죠? 자, 또 나와도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서리 부분이 둥근 모양이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더블 클릭. 자, 그래서 크기 주고 색 주고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고 세 개를 줍니다. 자, 맨 먼저 넣은 거는 어떻게 크기를 주고 색을 주고. 그죠? 자, 그건 어디 있냐면 선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곳에 있습니다. 선에 가시면 벌써 나와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라고 나오죠. 자, 지금 우리 요 모양은 둥근 모양입니다. 됐죠? 자, 곡률도 내가 뭐 여기 주라고 있으면 만약에 곡률 40이면 40% 주면 됩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형태, 정해진 기본적인 형태를 줄 거니까 선택하시고 설정. 자, 되시죠? 그죠? 자, 적당히 정답하고 비슷하게 끌고 갑니다. 자, 100% 정확할 필요는 없는데 비슷하게 우리가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두 개를 끝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후에 겹치는 부분 요걸 해볼까요? 그럼 글상자네 요거는. 그죠? 자, 글상자인데 크기 이렇게 나왔고 색도 있고요. 안에 글꼴도 있고 글을 어떻게 정리할 때 나옵니다. 자, 이걸 낼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각형으로 모르고 막 넣는 경우가 있어요. 상관은 없어요. 글상자로 아예 처음부터 넣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모르고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넣어버렸다. 그리고 다 꾸몄다. 나중에 다 하다 보니까 글을 안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상자가 글이 아니니까, 글 상자가 아니니까 글이 안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때는 당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클릭해서 이 도형들을 글을 넣을 수 있게끔 글 상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러면 자, 컴퓨터가 여기서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줍니다. 뭐 하실래요? 자, 그 중에서 나는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하겠다라고 선택하시면, 그럼 커서 깜빡깜빡하죠. 자,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있던 도형, 사각형 도형이 글 상자 도형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원형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글 상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찌든지. 그렇다고 또 지우고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세팅을 다 해놓고는 빨간색도 넣고 면색도 넣고 크기도 주고 다 했는데 글을 내가 모르고 글 상자를 안 했다 그래서 다시 지우고 또 다시 글 상자 넣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수를 했을 때 내가 고칠 줄 아는 방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숙지를 했고, 글 상자라구나 이런 세부 지상을 확실히 눈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글 상자, 가로 글 상자, 또는 이 입력을 안 쓰시면 편집에 가셔갖고 도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위에 글 상자가 다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저는 입력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누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로 누르면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글 상자 가서 대충 크기를 잡으시고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더블 클릭 안 됩니다. 왜요? 글 상자이기 때문에 안에 커서가 글 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더블 클릭 하려면 어떡하냐? 바깥에 클릭, 여기 테두리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테두리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더블 클릭. 되시죠? 자, 지금 바로 만들자마자 안에 클릭을 하면 선택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상관없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안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즉, 도형이 선택이 안 되고 안에 글을 어떻게 하게끔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바깥 테두리를 클릭한 다음에 됐죠?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아무 데나 가서 더블 클릭 하셔도 돼요. 아니면 클릭하면서 바로 더블 클릭. 자, 되셨나요? 자, 크기 지정할 겁니다. 크기 가서 도형들은 무조건 크기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바로바로 기본에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10에 탭 17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면색 들어가겠네요. 채우기 가서 면색 가서 빨간색 되시죠? 자, 다른 거는 있나요? 다른 거, 자, 문제가 하나 또 있죠? 요렇게 생기게 꾸며야 됩니다. 요렇게 그죠? 자,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걸 원으로 넣어서 원을 쭉 늘리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자, 사각형을 넣어서 그 다음에 바깥 테두리를, 아까 이게 우리가 둥근 모양을 줬듯이 여기는 둥근 모양이 두 개가 겹친 겁니다. 이렇게 반반씩.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두 개를 너비를 좁히면은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것도 어디서 했나요? 아까 선에서 했죠, 선에 둥근 모양이 있네요. 근데 자, 옆에 보시면 반원이라고 나옵니다. 반원으로, 즉 원이 반이죠, 그죠? 말입니다. 반원짜리로 하겠다라고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반원을 만들어 줍니다. 되시죠? 자,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공공 데이터 활용 방법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도 이 방법이 아니고 조금 더 빨리 입력하는 방법이라면, 자, 글 상자를 넣으시고 커서 깜빡일 때 그냥 바로 글을 치시는 거예요. 공공 데이터 활용 방법. 자, 이렇게 치시고 조금 화면을 키울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입력을 하셨다면 이것들은 이제 범위를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드래그 잡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3번, 이 글을 아무도 곳에나 가서 3번 다다닥 마우스 3번 누르시면 돼요. 그게 편하겠죠, 그죠? 자, 마우스 이것도 활용, 클릭, 더블 클릭, 3번 클릭. 요것도 지금 아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한 번은 커서 이동이고, 2번은 예, 따닥.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와서 따닥. 단어 선택입니다. 단어 선택. 자, 따닥 하면은 쭉 연결되다가 요 끊어진 부분까지가 우리 단어로 인식을 해요, 컴퓨터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자, 3번은 한 문단. 지금은 한 줄이라서 한 문단 다 선택됐는데, 만약에 2줄짜리, 3줄짜리 문단이었다 그러면 따다닥 3번 하면은 그 모든 줄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지금은 어차피 문단이 한 줄이니까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하지 마시고 어떻게 따다닥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설정을 해줍니다.
글꼴이 도둠 22포인트 하얀색이네요. 자, 도둠 모든 글꼴에 가서 도둠 가서 22 더블 클릭하시고 22라 치주시고 반드시 엔터를 치야 적용이 됩니다. 됐죠? 물론 여기서는 엔터 안 쳐도 됩니다. 22 하시고 뭐 다른 걸 줄 거니까. 자, 면색을 하얀색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바로 가운데 정렬. 지금 여기는 수평 수직 가운데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글이 가로에서 가운데, 즉 요 높이에서도 가운데, 정 가운데에 오게끔 하자는 겁니다. 글이 위쪽에 치우치거나 아래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오면서 이 사각형 너비에서 또 가운데 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가운데 글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운데 정렬만 해주시면 돼요. 자, 글이 하얀색에서 지금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입력하고 가운데 정렬까지 하셨다면 이제 도형에 대해서 색을 지정하거나 너비를 지정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요때 어떻게 하시냐면 ESC를 누르시게 되면 두 번 누르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바로 P 누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 상태에서 자, 가운데 정렬 주고 나서 ESC 누르고 더블 클릭 바로. 그죠? 그러면 자, 기본 가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또 도형을 110에 그 다음에 17. 자, 채우기 가서 빨간색을 주실 거고요. 선에 가서 반원을 줄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글을 먼저 입력하고 자, 글 상자를 꾸미는 걸 했고요. 앞에 방법은 글 상자를 먼저 꾸며 놓고 나중에 글을 수정하셔도 되고, 자,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적당한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자, 가운데 요 가운데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아래 도형의 가운데 잡으시고 그림하고 비슷하게 마우스로 하지 마시고 방향키로 근처 와서는 이렇게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크게 움직이신 다음에 이렇게 크기를 대충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잡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벌써 3개를 끝냈습니다. 그죠? 맨 밑에 도형,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 세 번째 도형.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었다. 아, 실수다. 내가 요게 요거 위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순서를 바꿔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죠. 얘 글 상자 위로 올라오게.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자, 여기 지금 선택이 되면서 도형이라는 것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서 이 메뉴에 보시면 여기에 앞으로 뒤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순서를 앞으로 당긴다는 겁니다. 순서를 뒤로 간다는 거고, 그죠? 자,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여기서 요거 글 상자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뒤로 갔더라 그러면 요걸 선택하시고 자, 한 단계 앞으로 해볼까요? 앞으로 보시면 얘보다 한 단계 앞으로 옵니다. 그죠? 자, 뒤로 또 뒤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하면 얘보다 더 뒤로 가겠죠. 그죠? 뒤로 가면 더 뒤로 가겠죠. 제일 밑에 깔리고 그 다음에 얘 두 번째 깔리고 얘가 세 번째 되겠죠. 그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언제든지 내가 선택한 걸 뒤로 앞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그래서 당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다면은 이렇게 수정하는 법을 통해서 앞으로 자, 이렇게 되겠죠. 지금 하는 거죠. 언제든 고칠 수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잘 모르겠으면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컴퓨터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서가 있네요. 그죠? 맨 앞으로 맨 뒤로 뒤로. 그래서 적당한 걸 선택하셔 가지고 아예 맨 앞으로 가져온다거나 맨 뒤로 보낸다거나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자, 이렇게 다 제대로 됐습니다. 그죠? 한번 할 때 잘 보시고 먼저 딱 만들 거, 그 다음에 만들 거, 그 다음에 만들 거 이렇게 순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를 하셨고요. 이제 뭐 남았습니까? 그림이네요. 그죠? 자, 그림을 열 겁니다. 그림 화살표 잘 따라가 보시면 그림 위치 찾아서 넣어주세요 라고 나오네요. 그죠? 자, 그대로 찾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입력이죠. 그죠? 새로운 거 넣는 거니까 입력. 자, 그림 모양 누릅니다. 또는 단축키 우측 컨트롤 N-I. 자, 단축키를 나중에 활용하세요. 지금은 자, 마우스로 그림을 클릭할 겁니다. 입력에 새로운 거 넣는 입력에 그림을 누릅니다. 또 자, 내 PC의 문서에
ITQ 안에 가시면 픽치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확한 이름을 찾으셔야 됩니다. 로고3jpg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로고3jpg를 찾아서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로고3 여기 있네요. 그죠? 자, 로고3 요걸 넣으셔야 됩니다. 그죠? 요걸 찾아서 넣으실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안 보이고 그림이 안 보이고 대부분 아마 이렇게 보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로고 3 하나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 로고 3인데 형식이 JPG가 있고 PNG가 있고 BMP 이런 그림 형식이 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고 3이 같은 게 한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를 선택할 때 잘 봐야 될 게 확장자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로고 3하고 .jpg라고 되어 있죠. 그죠? .jpg 요게 이제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 BMP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다른 걸로 PNG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ITQ에서는 주로 그렇게 섞여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하지만 혹시나 로고 3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혹시나 그럴 경우 생겼을 때 자, 다시 보시면 여기에 그 로고 3이라고 나오고 JPG라고 나옵니다. 그죠? 또는 여기 PNG 또는 마우스를 갖다 대고 가만히 있어 보시면 RCJPG라고 나오죠. 또는 여기 PNG 파일 또는 BMP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림도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걸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큰 아이콘 형태로 보이도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림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로고 3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넣으면 되겠죠. 자, 하시고. 자, 반드시 우리가 앞에 우리가 조심하실 게 그랬죠. 그죠? 문서에 포함을 꼭 해야 되더라. 그림은 무조건 문서 포함 안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고 했죠. 그죠? 풀로 종이에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걸 그냥 문서 포함을 안 했다. 체크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양식에다가 내가 만든 문서에다가 사진을 하나 얹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문서를 A4 용지를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은 같이 딸려오진 않겠죠. 그죠? 그대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내가 보내준 저 감독관님 PC로 문서를 보냈다. 전송을 했다. 그러면 사진은 가지가 않는 거예요. 사진을 뺀 나머지 문서 작성만 그쪽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서에 포함을 해서 풀로 딱 붙여야 된다겠죠. 그죠? 그래야만이 내가 A4 용지를 움직이더라도 같이 붙어 있으니 그 감독관님 PC로 전송하면은 사진도 같이 전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서의 포함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문서의 포함을 꼭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크기를 그냥 하게 되면 엄청 큰 파일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그럴 수 있으니까, 자,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내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작은 그림으로 넣을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요거 두 개는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자, 열기로 갈 건데, 자,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두 개를 체크해 주시고 그림을 확인하시고, 자, 열기로 갈 겁니다. 자, 누르면 지금은 들어가 있지 않죠. 왜요? 마우스로 내가 크기 지정을 해놨으니까 지금 커서가 십자모양을 받겠죠. 그죠? 자, 적당한 위치로 잡아서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이걸 넣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그림을 먼저 넣게 되면은 보시면 이렇게 맨 뒤로 깔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커서를 들어가서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숨어버리겠죠. 그러고 나서 바깥에 클릭하면 이제 그림도 꺼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얘를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중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림을 넣으실 때는 이렇게 빈 곳에 이 도형들하고 상관없는 내가 클릭을 할 수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셔야만 나중에 이 그림을 클릭해서 움직인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에다 넣는다거나 하지 마시고 이런 빈 곳에 무슨 임시로 하나 넣는다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기 보시면 자, 맨 밑에 깔리죠. 기본으로 얘가 맨 밑에 깔려요. 그걸 생각하시고 자, 적당한 곳에 내가 마우스로 클릭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치는 찾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기도 있고 회색조도 있네. 그러면 크기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이죠. 따닥. 개체들의 크기 무조건 더블 클릭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기본에 가서 자, 탭키 눌러서 뭡니까? 40에 40이네요. 40, 100, 140.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얘가 얘들보다 앞에 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설정하고 나와 볼게요. 자, 앞에 오면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죠, 그죠? 어떻게 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순서를 바꿔서 앞으로, 맨 앞으로 하면 되겠네요. 맨 앞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맨 앞으로 오질 않아요. 분명히 맨 앞으로 했고 아니면 앞으로도 하고 해봤지만 오질 않습니다. 자, 이걸 또 못 하셔가지고 연습 안 하신 분들은 당하겠죠, 그죠? 자, 어떡하냐, 다시 한번 봅시다. 더블 클릭하다. 자, 뭘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 글 앞으로라는 게 있습니다. 글보다 내가 이거는 무조건 겹치지, 글 뒤로 숨지가 않고 앞으로 오겠다라는 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얘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맨 앞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서 아까 크기를 지정하고 반드시 요거 체크해 주세요. 글 앞으로. 자, 이제 뭐 있습니까? 다 보시면 그림 효과가 있네요. 그림 효과. 그러면 여기 그림이라는 곳에 가시면 여기에 회색조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됩니다. 회색조로 해달라라고. 또는 나중에 흑백으로 하라. 그러면 흑백으로 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회색조는 회색조로 하고, 자,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대로 하시고 설정. 자, 그러면 이렇게 됐겠죠. 그럼 적당히 위치를 잡아서 우리가 저 글자 A, F, R쯤에 겹치게끔 이렇게 딱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 앞으로 꼭 해주셔야만이 얘가 다른 도형들보다 위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속성에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자, 여기에 꽃모양 나타나죠, 그죠? 여기서 바로 또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림 효과, 테두리, 여기 색조 있죠? 색조 조정에 가시면 아까 여기 안에 있던 회색조라든지 흑백으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가능합니다. 또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또 글자 앞으로, 글 앞으로라는 것도 여기 나와요. 보시면 속성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빠져나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깜빡하고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그렇게 하시면 요거에 대해서 글 앞으로를 하시고, 자, 색조 조정도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크기 지정하러 어차피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더블 클릭해서 거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하고 여기서 바로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괜히 여기서 또 누르고 할 필요 없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까지 넣었고요. 이제 글맵시. 자, 글맵시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글 꾸밀 때 우리가 글을 타자로 입력하고 글 크기를 주고 글씨체를 바꾸고 하는 거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글이 동그랗게 되게 한다거나, 뭐 파도 치는 모양으로 글이 들어가게 한다거나, 그런 걸 꾸밀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꾸며야 할 때 바로 글맵시라는 걸 이용할 건데요. 그래서 그 글맵시로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이렇게 볼록하게, 그죠? 가운데가 볼록하게 넣고 양 사이드로 멀어진 느낌으로 우리 줬죠, 그죠? 자, 요런 걸 넣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걸 넣는 거니까 똑같이 입력이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입력이 있는 거예요. 아까 도형 넣었고요. 자, 그림 넣었고요. 이제는 뭐예요? 글맵시가 있네요, 그죠? 자, 글맵시를 클릭. 그러면 글맵시 만들기가 뜨고요. 자, 여기에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오픈 API를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한글로 바꿔주시고 오픈, 자, 영문 바꾸고 API로 대문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이제 요 모양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지금 보시면 모양이 어떤 식으로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요렇게 올라올 거고요. 요렇게 내려갈 거고, 자, 여기는 지금 요렇게 나온다 보시면 돼요. 요렇게 요런 모양이, 그죠?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같은 모양을 여기 글맵시 모양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아까 그렇게 그렸던 모양하고 비슷한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육각형 돼 있네요, 그죠? 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시고 정답하고 똑같은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육각형이 가장 비슷한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글꼴, 굴림, 파랑. 자, 굴림 여기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죠? 굴림을 주시면 되고, 자, 파란색을 줘야 된다. 자, 색은 여기서 못 줍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개체, 그림하고 또는 도형하고 같은 거라서 나중에 면색을 파란색을 주시면 돼요. 글 색을 파란색 주는 게 아니고, 글자 색을 주는 게 아니고요, 면색을 파란색을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크기를 지정하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면색을 파란색으로 지정하면 이 자체가 파란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글자에 관련된 거는 글자 색이니까 글자 색은 이제 따로 없죠. 그죠? 자, 굴림을 주시고, 자, 파란색은 나중에 우리가 면색을 주겠다라는 거 보시고, 설정. 자, 지금은 들어간데 보이지가 않죠? 자, 위로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적당히 끌고 와서 위치를 잡아 주시고, 자,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네요. 당연히. 그죠? 자, 이것도 보십시오. 아까 그림하고 같은 형태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왠지로 같죠. 그죠? 자, 이것도 그래프로 해야 된다는 거네요. 자, 더블 클릭. 자, 크기를 줍니다. 50에 40, 50 탭탭 40. 자, 반드시 그걸 앞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채우기에 만약에 색이 딴 거였다면 면색 가서 파란색으로 선택해 줍니다. 되시죠? 이것도 그래프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하고 글맵시는 반드시 글 앞으로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정. 자, 적당한 위치 잡으시고 방향키로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는데, 그죠? 자, 꾹 누르고 있으면 많이 움직이고요. 한 단계씩 움직일 수도 있고. 자, 적당히 움직이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글맵시까지 지금 끝을 낸 겁니다. 자, 밑에 이제 나머지 도형들하고 글 상자를 할 건데, 자, 요거 잘 보시면 요거 세 개가 형태가 똑같아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얘를 요 세 가지 개체를 잘 만든 다음에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그 다음에 요 2, 3 바꿔주고 색 바꿔주고요. 요 글만 바꿔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잘 만들면 끝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 요 중에서, 셋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게 요거 1번 동이 요거겠죠. 그죠? 그럼 여기 가보면 직사각형을 그려라. 크기가 10이다. 즉, 요거에 말하는 건 요거 아래는 10이니까, 작은 동이니까 요거겠고, 그죠? 자, 면색은 하얀색, 글꼴은 안에 1, 2, 3 글꼴은 요걸로 주고, 수평수직 가운데 오겠다 하라. 그대로 하면 되겠죠. 자, 직사각형 입력에 가서 그대로 직사각형 선택하고 적당한 위치 잡아주고요. 우리는 무조건 더블 클릭입니다. 그죠? 따닥. 자, 기본에 가서 탭키 누르고 12에 탭 12. 자, 그 다음에 면색 가겠네요. 그죠? 채우기 가서 면색은 흰색이다. 자, 만약에 둥근 형태, 그럼 둥근 모양의 반원 이미 선택하면 되겠고, 아니면 자, 나중에 요런 거는 호라든지 뭐 다른 걸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나중에 변경된 것도 나중에 문제 풀이하면서 그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정하고 나올 겁니다. 그죠? 자, 됐네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안에 글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글 상자가 아닌 직사각형 그리기였죠. 그죠? 자, 글을 넣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글 상자가 아니었어요. 글을 넣어야 됩니다. 오른쪽 버튼.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맞죠? 그죠? 글 상자가 아니었는데 글 상자로 지금 바꿔버린 겁니다. 직사각형 그리기잖아요. 그죠? 1 됐고, 따닥. 그리고 1을 어떻게 해요? 궁서로 바꿉니다. 자, 궁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크기도 20포인트, 더블 클릭 20.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 되시죠? 그죠? 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돈 내야 되겠네요. 또 직사각형 그리기 대충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자, 기본에 가서 탭키. 그 다음에 여기는 10 탭 8 되시죠? 그죠? 자, 얘는 임의의 색입니다. 자, 채우기 가서 아무 색이나 다른 색하고 안에 깔리는 색 아무 색이나 그냥 집어넣습니다. 녹색 넣어볼까요? 됐죠? 자, 이것도 방향키로 적당히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1에 가깝네요. 1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또 가운데 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요거네요. 그죠? 요거는 글 상자를 이용해라. 됐습니다. 자, 글 상자, 가로 글 상자를 넣겠죠. 적당히 위치를 잡아서 모순에 그려주고, 자, 크기가 있겠네요. 이것도 그죠? 자, 크기를 따닥. 기본에 가서 탭키 누르고, 자, 이거는 크기가 따로 없네요. 자, 뭐가 있습니까? 채우기가 있고 세우기가 없음입니다. 그죠? 투명하게. 자, 크기가 없다는 거는 눈대중으로 대충 크기를 잡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지금 저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정하지 마시고 채우기 가서 채우기 없음을 해주시고, 자, 또 여기서 해줘야 될 게 점선을 파선이라는 거죠. 선의 모양을, 자, 종류에 가서 파선 또는 점선이랍니다. 그러면 자, 지금 봐서는 조금 큰 모양이기 때문에 파선을 넣겠습니다. 점보다는 약간 긴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 비슷하게 나온 것 같죠, 그죠? 자, 안에 글을 입력해야 됩니다. 바깥에 클릭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글을 먼저 입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단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대로 오픈 API 활용 신청이라고 입력하고, 자, 3번 다다닥 자, 크기 궁서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18포인트네요 18포인트 가운데 정렬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됐습니다. 자, 혹시나 크기하고 그런 거는 맞춰서 적당히 잡아 주시면 됩니다. 가까이 오고, 자, 길이도 여기보다는 조금 더 길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 비슷하게 됐습니다. 자, 비슷하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반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요거 3개를 밑으로 복사만해서 글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만 선택할 때는 클릭. 자, 여러 개를 내가 선택하겠다 그러면 클릭을 해, 하나를 클릭한 다음에 또 다른 걸 하나를 또 선택하겠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자, 마찬가지 글 상자를 선택할 거니까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할 건데, 자, 얘는 투명입니다. 투명이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게 되면 뒤에 사각형 선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테두리 부분 가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러면 하나, 둘, 3개가 고로 딱 선택이 됐죠, 그죠? 투명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라인 부분을 가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은, 자, 요것들을 복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돼. 그러면 일일이 또 어떻게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또 내가 끌고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위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또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잡아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내가 또 여러 번 수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선택이 됐다면 그대로 수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면 되죠, 그죠? 그죠? 그대로 내려오면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누른 채로, 자,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바뀌고 하나 더 생길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자, 근데 내가 마우스로 움직이면 또 엉망이 되겠죠, 그죠? 요때 우리가 수평 수직 그대로 마우스를 움직이더라도 그대로 그려주는 게 뭐냐면은 Shift 키를 같이 누릅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로 Shift 키를 누르고요, 그대로 마우스로 움직여도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죠, 그죠? 수직 방향으로는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좌우로 움직이겠지만 밑으로 내려와서는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적당히 끌고 내려올 건데 중간에 맞추고 아래 맞추면 힘드니까 맨 마지막을 먼저 맞춰줍니다. 맨 마지막 라인을 적당히 정답하고 보고 맞춰준 다음에, 자, 또 선택이 이걸로 바뀌었죠, 그죠? 이 상태에 다시 컨트롤 Shift 그대로 누르고 다시 얘를 그대로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가서 적당히 가운데쯤 놓고 맞춰서 놓으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3개를 똑같이 넣은 겁니다. 자, 이제 글 수정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 2번, 더블 클릭 3번. 자, 마찬가지겠죠. 오픈 API는 똑같네요. 활용도 똑같고요. 단 요 성인만 바꾸면 되니, 그죠? 성인.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오픈 API 똑같고요. 인증키 발급, 인증키 발급이라고만 바꾸면 되겠네요. 자, 다 됐나요? 그러면요, 자, 뭐가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에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을 넣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넣을 건데, 자, 색이 다 다르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3개를. 아시죠?
임의로 넣되 색을 다 달리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됐으니까 하나는 됐으니까 하나를,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내가 임의의 색으로 그냥 바꾸면 됩니다. 밑에 배경하고 겹치지 않게끔 그냥 임의의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정답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틀린 게 있나 확인해 보시고 오타 나는 거, 그 다음에 위치들 변경이 된 게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110점. 별거 어려운 건 없는데 나중에 요 도형들이 홀을 넣어서 뭐 부채 모양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어디서 바꾸는지 알면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렇게 도형 넣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우리 문서 작성 능력을 설명드리고, 나중에 기출문제 하면서 또 새로운 도형들이나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